여기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한 산입니다. 정상에 원래 호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러 가려고 했는데 차량 차단을 막아놨어요 지금. 엄청 높은데 지금 아무 준비도 안 해와가지고 다음에 가려고. 여기까지 와서 포기해서 내려갈 건 아니고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 올렸는데 우선은 40만 구독자분께서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충격받기도 미안할 정도의 숫자예요 사실. 그래서 너무 놀랬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디까지 가나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똑같은 스탠스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유입되신 분이 기존 구독자분들도 훨씬 많아가지고 여행 시작하고 나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문의를 주셔가지고 아싸리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복이랑 예전 Q&A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랑 약 100개 정도 줄였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완벽하게 솔직하게. 원래 살짝 솔직하긴 해.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다음 여행지는 어디 쪽으로 가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번 여행 계획 자체가 중앙아시아 여행을 다 하는 게 목표였어요 원래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카자흐스탄 여행을 좀 길게 됐고 러시아도 생각보다 길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라면 가을 전에 스탄 나라를 거의 다 끝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있고 싶어지더라고. 그래서 모든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는 못 갈 것 같고요. 지금 계획하는 거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중앙아시아가 끝나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유럽일 것 같아요. 스페인 아니면은 영국. 이거는 근데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걷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히말라야 등반 이런 거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여기도 원래 등산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걷는 건 좋아하는데 오르막길은 너무 싫어요. 여행하다가 이상형을 본 적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했는지. 영상이 있어요 그거. 같은 질문인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야, 네 얼굴에 어디 막 이상형을 그냥 스타일 있는 거니까. 보면 가슴 설레는 포인트랄까? 연하 좋아하고요. 피부 좋은 사람 좋아하고 저보다 키 작은 사람 좋아합니다. 저를 챙겨주는 사람의 크게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저는 제가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좋더라고요. 좀 철없고. 그리고 모태솔로 아닙니다. 연애 해봤어요. 3번 해봤습니다. 3번. 여행할 때 챙기는 3가지. 돈, 핸드폰, 편집 장비 빼고. 없어요 그거 빼면. 옷, 돈, 핸드폰, 편집 장비만 있으면 돼요. 한 10년 전만 해도 막 와 저런 데를 가냐 이랬는데 요즘은 휴대폰 돈만 있으면은 비행기표도 바로바로 살 수 있고 휴대폰으로. 그래서 여행할 때 필요한 거는 돈, 핸드폰만 있으면 다 됩니다. 여행할 때 경비는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해요. 지금 보시는 걸로 구하고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로 예전에는 가성비가 안 나왔거든요. 항상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플러스입니다. 여행 다 하고 한국 와서 뭐 하실지 너무 궁금해요. 뭐 할까요? 여행 다 하고 한국 세계여행도 오래 하고 들어가면은 한국 여행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국 여행 조금 더 해보고 서울에 전세방을 한번 구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월세로 해가지고 집을 팔고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부산에 돌아가야 돼서 여행지 선택할 때 구글링, 블록, 여행 서적 중 무엇을 가장 참고하는지. 한국어로는 검색을 아예 안 하고요. 구글에다가 러시아어로 검색을 하면은 생각보다 좀 재밌고 신선한 여행지가 좀 많이 나옵니다. 현지인들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행하면서 심심할 때 주로 뭘 하시는지. 진짜 유튜브밖에 안 봐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요. 구독은 거의 300개는 넘게 했고요. 뭐 하나 추천해드리기도 애매한 게 너무 많이 봐. 최근엔 넷플릭스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봤던 게 미스터 선샤인 봤는데, 미스터 선샤인 본다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는데 어떤 분이 DM으로 결말을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욕받고 차단했는데, 저기 뭐 재밌게 보면 되지 왜 그거를. 여행하면서 돈을 아끼는 부분은 무엇이고 안 아끼는 부분은 무엇인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끼는 부분은 교통과 숙소고요, 안 아끼는 부분은 식사입니다. 포인트가 식사예요. 왜냐면 원래는 이 정도로 안 아끼지 않았는데 왜 더 안 아끼냐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러시아의 샤슬릭이나 스페인의 빠에야나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 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갑자기 와버린 거잖아. 그래서 새로운 걸 먹을 수 있으면 무조건 먹어야겠다, 좌우명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는 거에는 앞으로 돈을 절대 안 아낄 생각입니다. 비싼 국가를 가도 숙소랑 교통비는 계속 아낄 예정이고요. 근데 먹을 거는 비싸도 그냥 먹을게요. 여행 중 소매치기 당한 적 있나요? 옛날에 저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 여행할 때 기차에서 가방을 전체 도둑맞았어요. 근데 거기 여권 들어있었는데 대사관 여권은 좀 다르거든요. 일반 여권이 아니란 말이야. 여권 재발급하고 절차가 좀 빡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여권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여행지는 없고요. 한 번으로 만족한 여행지는 많죠. 예를 들면 스트리아의 비엔나. 음악이나 예술에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아가지고 한 번 보고 와 너무 좋았다 하고 만족하고, 굳이 2번 정도는 안 가고 싶다. 1번이라도 더 가고 싶은 여행지. 스페인하고 일본이요. 제가 생각하는 음식계의 투탑입니다. 나라. 러시아권 중 가장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이번에 카자흐스탄 처음 와봤는데 진심 너무 좋습니다. 단점은 인프라가 진짜 안 좋아요. 교통 인프라가 특히.
그래서 러시아를 못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여행하면서 지치는 순간이 있나요? 현지인들이랑 싸웠을 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아무래도 인간인지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댓글을 보면은 갑자기 기분이 되게 안 좋아져요. 휴식이 좀 필요해요. 중간중간에 마음을 안정을 취한 다음에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혼자 여행하면 외롭지 않으신지 해결 방법은, 혼자 여행하면은 외롭긴 하죠 당연히. 근데 저는 혼자 여행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은 카메라로 찍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보여준다는 느낌도 있고 같이 다닌다는 느낌도 있고, 가끔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면은 좀 혼자 드는 느낌 들죠. 그럴 때는 그냥 있습니다. 해결 방법 없어요. 장기로 여행하시면 여행자 보험 드시나요? 안 들어요. 인종차별 당해보셨나요? 많이 당해봤는데 저는 그냥 참아요. 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걔네를 갱생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가야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하나 다 대응하면 못 살아요 인생. 여행하면서 만나는 사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매 순간 한 명 한 명 기억 남는데 지금 가장 기억 남는 건 집에서 재워주신 택시 기사분, 그리고 낚시했을 때 도와주신 어몽씨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이번 여행에 아제르바이잔도 방문하나요? 아이균 만나는 거 보고 싶습니다. 아이균을 아직 기억해 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아이균은 결혼한 지가 꽤 됐고요. 저랑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기도 벌써 지금 한 명 있고, 아제르바이잔은 원래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입국이 아예 안 됩니다. 입국이 될 때 한번 들을 생각은 있어요. 다음 이제 음식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음식 얘기. 여행해본 나라별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중 베스트.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는 카자흐스탄의 베슈베르막, 그리고 좋아하는 게 스페인의 하몽이랑 빠에야 좋아하고요. 일본의 오코노미야키랑 타코야키 좋아하고요. 지금까지는 여행하면서 음식 많이 못 먹어봤어요. 좀 가성비 음식 많이 먹어가지고 되게 맛있는 거 없는데, 앞으로는 이거 너무 비싸 싶은 것도 먹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먹으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먹어보고 싶은 음식,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만화고기 막 우와 개 돌았다 이게 와 이런 거.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브랜드와 메뉴가 궁금해요. 이유까지.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브랜드는 저는 맥도날드.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빅맥. 치즈와 패티와 이렇게 딱 조화가 깔끔하게, 수제버거처럼 어려운 맛도 아니고 느끼한 맛도 아니고 딱 담백하니 잘 잡아줘. 햄채몇 많이 물어보셨는데 빅맥 3개 먹습니다. 불고기 버거, 대리버거 기준으로는 4개까진 가능한데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리는 걸 못 먹어서 그 이후로는 못 먹어요. 햄버거 자체가 배부른 음식은 아니잖아요. 하루 몇 끼 드시는지? 2끼 먹습니다. 하루 2끼. 아점 하나 먹고 저녁 하나 먹고 사이사이에 같이 집어넣고. 그 다음 많이 물어보신 러시아어. 수많은 언어 중 왜 러시아어를 배웠나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집에서 열 몇 시간 있으면서 축구를 겁나 많이 봤어요. 영화랑 축구, 영화, 인터넷 게임 막 이 정도였는데 루틴이. 집이 여유가 없었어요. 집이 진짜 정부에서 정해준 소득분이 하위권에 들어가는 집인데 외국 갈 방법이 없었어요. 축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해외 축구가. 그러면은 내가 통역사나 이런 직업을 구하면은 해외에 있는 축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거는 영국 축구긴 한데 영어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했고, 제 머리로 스페인어를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독일어를 넣었는데 떨어졌습니다. 붙은 게 개 안전빵으로 넣었던 러시아어학과. 정확하게 러시아어과도 아니에요. 저는 러시아 인도 통상학부라는 전공이고, 당시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해가지고 브릭스라는 신흥 강국들의 이런 개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공이 나왔어요. 부산외대에서. 학과 역사도 되게 짧았고 들어가기가 쉬웠죠. 낮았어요. 저 갈 때 커트라인이. 그 과가 폐지되면서 러시아과로 통폐합되면서 러시아를 자연스럽게 배웠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좀 우왕좌왕했는데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돼서 맞춰서 간 게 러시아예요. 러시아에 큰 뜻이 있진 않았어요. 러시아는. 그래도 외국어는 배우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러시아 실력이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우선 짚고 가야 되는 게 실력. 전공자 치고는 못한다는 게 팩트고요. 세상으로 조금 주목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러시아 전공자들의 어택을 좀 받고 있는데요. 잘하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로 그냥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토익 700점 수준? 영어로 쳤을 때. 일반 회화는 가능하지만 정치, 경제, 과학 조금만 물어보면 바로 어버버 되면서 저 러시아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실력이에요. 여행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그래서 러시아 실력이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1년밖에 안 걸렸어요. 러시아어 교환학생 딱 끝나면 이 정도 돼요. 대신에 교환학생 가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대화하는 스킬, 학업에 치중하기보다는 저는 사교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언어에 대한 갈망 때문에 최대한 대화를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도 문법은 여전히 되게 못하고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 말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너는 머리도 좋은데 공부를 하면 잘할 텐데 왜 안 하니? 라고. 그게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 그냥 길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어 꿀팁 하셨는데, 이거는 비단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외국어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백날 배우는 것보다는 외국 나가는 게 편해요. 러시아어는 독학이 가능한가요? 랑 같은 맥락인데 독학이 안 돼요. 외국어가 잘. 저는 전공인데도 러시아 교환학생을 가기 전까지 zdravstvuyte랑 스파시바 딱 이 2개만 했었어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물건을 산다든지 그냥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모든 생활에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러시아어는 독학으로 하기 너무 힘든 언어예요. 진짜 제가 독학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독학을 한번 찍어보고 싶은 게 스페인어를 다다음 주부터 시작할 생각이에요. 스페인에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까지 독학이 가능한가 외국어가. 살 20kg 빼면 잘생겨질 것 같다 yes or no. 제가 맨날 돼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20kg 뺐을 때 제 얼굴을 알아요. 그때도 인기 없었고 지금도 인기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방 베스트 1. 합방은 다 재밌고요. 빠니보틀님이랑 합방했던 거 재밌고요. 근데 이건 너무 식상하니까 소이 제이랑 했던 시리즈가 있어요. 거제도에서 한번, 예천에서 한번, 저희 자취집에서 한번. 재밌습니다. 제 감정 변화를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작품이 아닌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 급발진하는 거 싫어요. 제 자신이 급발진한 사람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누구 특정 저격 아닙니다. 항상 평정심을 가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 대사관 합격했을 때, 유튜브로 성공했을 때, 지금 현재 right now. 다른 언어도 배우고 싶은 게 있나요? 그 이유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스페인어를 배워볼 생각이고 일본어, 애니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음식 좋아합니다. 그래서 배워볼 생각입니다. 영상에서 책을 자주 보시던데 어떤 종류의 책을 주로 보시는지. 문학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옛날에 좋아했어요. 지금은 잘 안 보고 책은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안 보고 주로 봤던 거는 세계문학 전집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그쪽으로는 거의 다 봤고 군대 있을 때 봤던 게 기욤미소, 오쿠다 히데오, 히가시노 게이고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말재주 개그 본능은 어디서 쓰겠는지 웃기는 게 좋았어요. 늘 집에 가서 다크하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리고 인터넷 밈 같은 걸 워낙 좋아하고 인터넷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말할 때 저는 아싸 찐따 그리고 인싸 이런 개념을 친구가 있고 없고로 단정 짓기는 너무 디테일한 분야가 많거든요. 제가 정말 찐따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주변에 인싸 친구들이 진짜 많은데 그 친구들은 맨날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아 나도 친구 없어, 나도 아싸야, 맨날 집에 있어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인터넷 밈이나 문화 이런 거 잘 몰라요. 봐도 재미가 없거든. 예를 들면은 무야호 이런 거 저는 거의 1년 전에 알아요. 그런 건 보통.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이 저는 인싸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돌려서 그 친구들이 맨날 그렇게 재밌게 놀고 막 웃는 포인트들은 저는 또 못 웃어요. 소위 말하는 그런 찐따 아싸 문화의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걸 좋아해서 거기서 개그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싸 문화를 뺏어서 인싸 문화에 접목시켜서 덕분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네요. 예전 직장에서 재미난 썰. 대사관. 저 대사관 처음 들어갔을 때 K-팝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아제르바이잔 친구들이 K-팝 댄스를 준비해서 그걸 이렇게 대회 형식으로 춤 노래를 하는 거고 국가적인 행사인데 제가 딱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그 행사를 우리 대사관에서 했었어요. 신입이니까 그 행사에 배제됐는데 저도 꼭 가고 싶다고 저 끼워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일손이야 도움이 좋으니까 오라는 거야. 1000명 정도 왔던 행사예요. 큰 거지. 행사 이렇게 잘 마치고 끝나고 나서 그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다 한국인이니까 와 코리안 하면서 막 사인해달라고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3명? 남는 애들? 어딜 가나 외모가 중요하구나. 여기까지. 핸드폰 케이스 같은 굿즈 만들어 파실 생각 없나요? 전 옷은 꼭 만들 생각입니다. 굿즈라는 개념보단 입을 만한 멋있는 옷. 채널이 더 커지면 편집자를 구하셔서 업로드 간격을 줄일 생각이 있으신지. 지금도 편집자란 분이 있으면 당연히 좋죠. 제 모든 드립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진짜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저도 업로드 간격은 줄이면 좋으니까요. 지난 설 추석 과일가게 알바 영상 재밌게 봤는데 명절 되니 과일가게 어머니 근황도 궁금합니다. 손님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난 거 그런 건 없고 그냥 가끔 오셔가지고 곽튜브 팬이에요 막 이러면서 많이 하더라고요. 어머니 되게 좋아하십니다. 유튜버 은퇴 후 무슨 일이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요즘 고민이 많아요. 안 그래도 뭐 해야 되나. 저는 하고 싶은 건 진짜 많아요. 늘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안 했더라면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이 대학원을 갈 생각이었어요. 러시아 말고 한국 말고 제 3국에서 새로운 걸 또 배우고 싶어가지고 영국 아니면 일본 뭐 이 정도 대학원 생각했었고 배우도 하고 싶었는데 배우는 제가 노력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판타지고요. 은퇴하면은 대학원 가거나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인생은 모릅니다. 먹방 유튜버를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있죠. 여행 유튜브가 잘 안 돼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찍었어. 국밥 먹은 거랑 사리곰탕 먹은 거랑 국수 먹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즈로 했는데 내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은은하게 하는 먹방 좋아합니다. 여행 도중에. 그러니까 먹방 유튜버는 아닙니다. 저 영상 편집 시간은 보통 얼마 걸리시나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번 러시아 여행 출발 전에 143,000명이었어요. 이 편집 시간을 2배로 늘렸어요 제가.
총 10시간 정도 걸려요. 큰 틀의 편집을 한번 하고요. 그 큰 틀을 다 편집을 했으니까 무드에 맞는 음악을 생각해서 음악을 고릅니다. 그러면 이제 큰 편집하는데 3시간, 음악 고르는데 2시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자막 넣고 작은 편집하는데 한 5시간, 이렇게 해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창모 형과는 어떻게 마파라는 사이가 됐나요? 그러게요. 아, 제가 힙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모티콘 하나 오셨더라고, 저번에 그 스토리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저 창모님이세요? 하면서 막 제가 벌벌 기면서 이렇게 연락드렸더니 마파를 해주셨습니다. 만약 영화 캐스팅 문의가 들어온다면 당장 여행을 포기하고 갈 의향이 있는지요? 어렵다. 판타지랑 현실과의 괴리라서. 근데 양해를 구하고 영화 찍으러 갈 것 같아요. 꿈이니까요. 옷이랑 신발 관심 많으신데 라프리나 리셀 많이 하시나요? 좋아하는 브랜드, 원래는 스투시랑 팔라스 되게 좋아하는데, 스투시가 지금 입어보니까 반팔 티셔츠가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팔라스나 IF 그리고 나이키, 노스페이스 이렇게 4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투시가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 여행하면서 실망했습니다. 옷은 저 크림이라는 그 리셀하는 사이트 있거든요. 그걸로 옷 많이 사고, 다 국내 브랜드는 무신사 거의 다 산다고 보시면 되고, 옷 모델명 이런 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이 잠바도 물어보셨는데 이거 모델명이 NJ3BM10B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아직 가지고 계신지. 6만원에 샀는데 85,000원에 반절 익절했고요. 지금 남아있어요. 반 정도. 꽤 많이 샀습니다. 주식 거의 몇백만원 벌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폰. 바디로션이나 화장품, 향수 같은 거 쓰시는지? 씁니다. 당연히 비누로 쓰실 것 같이 보이겠지만 향수는 안 쓰고요. 바디워시 쓰고, 화장품은 스킨이랑 로션 다 써요. 스킨은 뭔지 모르겠고 그냥 싼 거 샀고, 로션은 저기 피지오겔, 그게 들고 다니기 되게 편해요. 강민경 님이 팬이라고 했는데 무슨 느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통은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미쳤습니다. 그냥 학교 다녔을 때 심장이 아파가지고 진짜로,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확인했거든. 운명인가? 아무튼 가비치는 어쨌든 제 학창 시절을 같이 했으니까 소통해본 적이요? 솔직히 DM 보냈는데 팔로워가 몇백만 명이시니까 DM을 못 보실만 해요. 네, 보내긴 했습니다. 가비치노를 좀 가장 좋아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학창 시절 가장 함께했던 사랑과 전쟁이겠죠. 개 공포증 대 고소공포증. 개 공포증은 어릴 때 개한테 물려가지고 공포증 있는 거고, 고소공포증은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어딜 가나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너무 들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고소공포증이 훨씬 무섭습니다. 준비님 MBTI 궁금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저를 I로 하시는데 저 ENTP고요. 3번 연속했는데 3번 다 ENTP 나왔어요. 개 ENTP입니다. 롤 티어가 어딘지 궁금해요. 라인이 주로 어디고? 전성기 때는 플레이였는데 지금은 폼이 많이 죽어서 골드 한 2, 3 정도. 주 라인은 정글 탑 롤 진짜 많이 봅니다. 저 옛날에 다음 팟이라고 해서 팟수 중에 팟수거든요. 거기서 롤 하는 롤 PD분들 거의 다 봤고, 현재는 참 재밌는 게 그분들이 다 메이저에 올라왔어. 나만의 걸 뺏긴 느낌이랄까. 아무튼 롤은 진짜 좋아하고 제일 많이 보는 건 파카님. 키와 몸무게 시력 궁금합니다. 몸무게를 체중계가 없어 진짜. 체감상 84kg, 키는 169.1, 시력은 1.5, 1.5입니다. 영상 편집 중 가장 신경 쓰는 포인트, 흐름입니다. 흐름. 그리고 지루하지 않은 거. 스토리가 이렇게 쭉 가져야 되거든. 끊기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가보겠습니다 하고 짠 왔습니다, 이걸 진짜 안 좋아해요. 제가 과정을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행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먹방을 많이 짧게 치는 게 지루해요. 딱 좋아하는 말이, 영상을 봤는데 15분 순삭. 그러니까 15분이란 길이가 사실 유튜브로 봤을 때 되게 긴 길이거든요. 그거를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합니다. 민초 반민초. 저는 이 논란 자체를 싫어요. 그러니까 탕수육 부먹 찍먹 같은 건데 당연히 부어 먹는 게 맛있는 건데 굳이 찍먹이란 거 만든 거는 그냥 밈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것처럼, 민초도 당연히 민초가 맛있는데 왜 반민초라는 걸 만들어서 굳이 vs 게임 하려고 만든 그냥 그런 인터넷 밈 같아요 지금. 요즘 썸 타는 여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없다. 절대 없다. 전업 유튜브로 전향할 때 부모님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또 처음으로 부모님이 기뻐하시거나 인정하신 순간이 있나요? 저희 부모님은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퇴를 말리긴 했었는데 중학교 때 반에서 18등에서 20등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도 그냥 그랬어요. 공부하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평생 공부하라고 안 했어요. 엄마가 자기도 열심히 안 했는데 왜 니한테 하라고 하겠냐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할 때마다 다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엄마가 인정하는 순간은 없고요. 기뻐했던 거는 대사관 들어갔을 때. 전업 유튜브로 전향할 때는 당연히 제가 한다고 해서 엄마가 말리진 않았는데 걱정을 하긴 했어요. 그거 안 되면 어떡하노 이러면서. 구독자 10,000명이라는 숫자가 되게 큰 숫자지만 직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적은 수입이니까, 어차피 29이니까 이거 안 되면 30살 되니까
모아두던 다 쓰고 안 되면 다시 취업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이것도 하나의 스펙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박튜브님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있나요? 새로운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도 당연히 자기가 아는 거를 알려주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알려줬던 데를 저는 안 가요. 새로운 걸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길 잃고 뭐 새로운 걸 너무 좋아해서 그게 제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병적으로 싫어요. 뭔가 좀 저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를 다 알고 보는 게 무슨 여행이야. 그냥 답사지. 안 그래요? 무슨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는데, 유튜브 하기 전부터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 유행어였어요. 그 카톡 할 때 제가 여자분들이랑 썸 비슷한 걸 살 때 카톡을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맨날 카톡 알려달라 그러고, 야 얘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무슨 의미? 무슨 의미? 하던 말이에요. 실제로 의미를 느끼기 때문에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빠니보틀님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빠니보틀님이 아시겠지만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처음 만났고요. 그때는 안 친했고 두바이에 제가 쫓아가가지고 조금 친해졌고, 빠니보틀 형님이 생각보다 벽이 좀 있어요. 친해지는데 오래 걸려요. 만나면 되게 친해. 그 다음 만나잖아? 다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아 광님 잘 지내셨어요? 이래. 그거를 한 1년 그랬어. 한국에 와서는 이제 자주 보고 같이 살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저한테는 유튜브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게,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합방을 한다고 해서 채널이 엄청나게 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 자기가 알려줘봐야 결국은 빠니보틀님이 안 나오면 안 봐버리거든요. 근데 알려줘서 감사한 것보다는 유튜브적인 현재 제 채널의 그런 편집 스타일이나 이런 걸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제가 격리할 때 여행 유튜브를 막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군지 말씀 안 드리는데, 아 이거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저는 안 보는데 이러니까, 왜 재미없는지 봐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의 좋아하는 사람만 구독했었는데 그 형은 여행 유튜브 모두 구독해놓고 다 보면서 알려주더라고요. 네가 봤을 때 재미가 없으면 왜 재미없는지 보고 네 채널에서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재미없다고 하는 것도 잘 보면 재밌는 거 많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여행 유튜버 분들 거 다 봤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런 마이너 하면 찌들어 있던 상태여서 아싸 문화가 아니면 별로야. 왜냐면 보통 여행 유튜버 자체가 확실히 그런 아웃고잉한 게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편견이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시점을 통해서 편집 수량이 많이 늘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알려준 것보다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매번 듣는 얘기인데, 너는 빠니보틀한테 절해라. 10만 명 되면 빠니보틀한테 감사해라. 15만 빠니보틀, 16만 빠니보틀 감사해라. 빠니보틀 감사해라. 평생 감사해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감사하고 있고 본인도 느끼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어쨌든 감사함을 떠나서 정말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사실 형 같은 느낌은 없거든요. 지금도 매번 연락을 하고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궁금하신 게 많이 해소됐길 바라고요. 잠깐 쉴 생각이에요. 조금 쉬었다가 재정비해서 다시 카자흐스탄 여행 마지막 재밌는 여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여행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이런 영상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밥 먹기 좋은 영상, 똥 쌀 때 보는 영상, 뭐 이런 유튜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이.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울은 아제르바이잔어로 이건 매번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사울이라고 아제르바이잔어로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란 말인데 좀 편하게 하려고 사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가서 사울이라고 하면 알아듣긴 해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울.